그 책을 만드는 일 외에 관상을 보는 일을 즐겨 하신다면서 저한테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이제 이메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투고 원고가 한 권의 책이 되기까지 예비 작가와 편집자의 출간을 향한 다정한 모험. 난생 처음 내 책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이경 작가님과 신혜진 편집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래퍼로서의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뭐 결국 작곡이나 작사나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보통 래퍼들은 이제 자기 파트는 다 직접 가사를 쓰니까요. 그게 음원으로 혹시 나온 것도 있어요? 음원 편집자님도 모르실 텐데 음원이 뭐 있긴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나오나요? 얼마나 이게 제 음악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피처링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 저작권료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알바비 비슷하게 건바이 건으로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임병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산문을 쓰는 거랑 랩 가사 쓰는 건 좀 더 라임이 훨씬 더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랩 가사는 아무래도 좀 라임에 좀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산문을 쓸 때는 대신에 뭐 글자 수로 운율감을 형성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는 뭐 라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좀 다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가사 쓰고 책 쓰고 또 책 읽고 하시면서 되게 국어도 잘하셨다고 여기 보면은 국어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만 잘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언어 쪽에 항상 관심과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책 되게 많이 읽으신다고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 한 절반은 만화책인 것 같거든요. 훌륭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저는 만화책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게 아닌가. 슬램덩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슬램덩크, 드래곤볼 딱 그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 번째 책을 내고 좀 편한 마음으로 역시 만화책을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작가분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그 예전에 냈던 책들이 애장판으로 새로 나와서 그 유도 소녀의 이야기인 야와라 같은 책을 요새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저런 책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조금씩 꺼내서 보고는 있는데 워낙 좀 많이 쌓아두고 있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책이 나오고 또 네 번째 책이 나오고 계속해서 책을 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그 첫 번째 책부터 세 번째 책까지 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트렌드를 쫓는다기보다 저만 할 수 있었던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책에서도 그런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쓸 텐데 아직까지는 어떤 글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진 못했고요. 그러니까 입금이 되면 구체화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써야 한다.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쓰겠지. 작가님이 이제 지금 이 책이 우리가 이제 난생 처음 내 책, 이 책이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도 어떤 책이었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책이 되지 못한 원고가 있는데요. 그게 음악 에세이였었고 그 음악 에세이를 시작으로 책을 한번 내봐야겠다는 꿈이 생겼었거든요. 음악 에세이 같은 경우 한 200군데 출판사에 투고했는데도 그 책이 되지 못했었고 그 과정을 소설로 풀어서 쓴 게 이제 첫 번째 책 작가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좀 생뚱맞게도 골프 에세이였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요.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골프에 별 흥미가 없었는데 그 주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골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수많은 압박을 가하시면서 한 3개월 정도 연습장에 다니던 에피소드를 풀어 쓴 게 두 번째 책 힘 빼고 스윙 랄랄라 제목이 에세이이고요.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이번에 그 세 번째 책 난생 처음 내 책이고요.
저는 그 작가님 이 책이 메타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메타 소설 저도 뭐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저 뭐 작가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작가라고 불러 주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작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타 소설이라는 것도 제가 원고를 투고했을 때 많은 편집자분들이 이거는 메타 소설이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내가 쓰는 원고가 메타 소설인가 보다. 저는 그런 장르적인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썼었거든요. 사실 메타 소설이라는 게 뭐 그 글 안에서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내용을 글 안에서 녹여내는 뭐 그런 보통의 뭐 일반적인 소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힘 빼고 스윙 랄랄라 제목 너무 재밌죠. 원래 처음 제목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 회의 결과 나온 제목이라면서요? 네, 처음 제목은 제가 투고했을 때 제목은 오늘도 나이스샷. 오늘도 나이스샷. 네. 신혜선 편집자님은 요즘 어떤 책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은 일본어권의 에세이 만들고 있어요. 오가와 요코라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 쓰셨던 분의 국내 첫 산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책 읽고 글 막 다듬고 지겹지 않으세요? 때로는? 지겹고도 재밌는? 야, 심오하다. 네. 지겹고도 재밌는. 편집자의 병이 있다면, 직업병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직업병이 일단은 교정교열남이 쓴 것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없는 글이면 그걸 되게 고치고 싶은 병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저 여기서 처음 고백하자면 제가 쓴 여기 덧붙이는 짧은 글 중에 오타가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저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런 SNS 글 같은 거 보면 틀린 거 보면 막 너무 힘들고 계속 고쳐주고 싶고 근데 말을 못하고 그런 병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쵸. 근데 이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런 게 좀 심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고요. 그런 뭐 형식적인 것보단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2개만 알려주세요. 돼. 안 돼. 맞아요. 많이 틀리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라고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은 돼지 대자를 붙이시면 돼요. 줄일 수 있으면 돼라고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언뜻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네, 작가님들이나 글 쓰시는 분이 너무 심각하게 정말 이걸 읽을 수가 없다. 이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쓰시지 않는 한은 맞춤법을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요새 그 인터넷에 맞춤법 검사기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원고를 쓰시고 그 검사기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띄어쓰기는 아무리 해도 너무 어렵고 편집자들도 힘들어요. 잘 안 외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감각대로 하는 거죠. 감각. 작가님은 그렇게 좀 뭔가 내가 유려한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지, 이렇게 노력해 오셨는지. 저는 사실 그 초고를 쓸 때와 태고한 이후에 원고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제가 글쓰기가 타고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초고를 쓰면서 저는 맞춤법 검사기를 같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고를 쓸 때 이미 좀 어느 정도 수정을 해가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태고할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초고를 쓸 때 미리미리 맞춤법 검사기를 좀씩 돌려보는 거. 꼼꼼하신 스타일 같아요. 네. 여기 그 퇴고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퇴고의 법칙 피가 나는가? 이런 챕터도 있잖아요. 네네. 아무 페이지나 찔렀을 때 피가 나는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이게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원래 하셨던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편집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뭐 한 200 지금 한 36페이지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아무 페이지나 한 페이지를 뭐 찢어서 없앤다고 했을 때 보면 이게 이야기가 이상한데 너무 궁금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태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꼭 있어야 돼. 뭐 그 정도로
글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또 이렇게 밀도 있게 해야 된다. 네네.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까지 퇴고를 직접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퇴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유명하신 이제 작가님 중에 김현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퇴고를 이제 토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토할 때까지 고치신다고. 근데 저는 뭐 토할 때까지 고칠 정도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제 마음에 들 때까지는 고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원고를 그렇게 수정하고 나서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분명 있죠. 그 출판사 편집자분과 교정할 때도 많이 고치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그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제 마음에 어느 정도 들 때까지는 계속 고치려고는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148페이지에 글은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일이라는 편집자의 말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원고를 수정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단어를 살릴까 죽일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다름 아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망설이며 나는 죽이려고 하는 편이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한쪽에서는 단어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하다. 정말 나를 죽일 거야? 내가 없어도 괜찮겠어?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글을 고치고 문장을 다시 봤을 때 고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싶어 글을 되돌릴 때 그때쯤이면 퇴고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그 시간은 결코 쉬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남은 단어들은 저들끼리 붙어서 서로를 응축시킨다. 죽어버린 단어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인다. 깊은 바다, 넓은 바다, 푸른 바다의 앞선 단어들을 모두 지우고 바다만 남겨놓는다. 붉은 태양, 뜨거운 태양, 불타는 태양의 앞선 단어들을 모두 지우고 태양만 남겨놓는다. 그 바다와 태양이 어떠한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이렇게 글 좋잖아. 글 좋잖아, 그치? 네. 앞선 그 작가님들의 많은 팁 중에 뭐 형용사와 부사를 그쵸. 절제해라 뭐 그런 내용을 좀 늘려 쓴 내용이었고요. 네. 그냥 저희들 그냥 서평할 때 이거는 어떤 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글입니다. 나머지 이제 청취자분들의 상상에 맡겨서 잘 썼거나 못 썼거나 코멘트하지 말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막 하게 돼요. 저는 좀 그런 감성적이고 약간 호들갑스러운 성격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아름다운 책이었고요. 뭐 이렇게 좀 되는 편이고 글도 그걸 따라가서 근데 이제 좀 많이 이런 책들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내가 아까 어떻게 썼지? 이따가 쓴 거 한번 보여드리고 교정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 책의 에피소드들 보면 되게 참 뭐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겪으시냐 싶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어요. 네네. 기억나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해보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상한 그 출판사. 네네.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첫 1세를 일세 제가 아는 이제 투고를 하고서 글은 마음에 드는데 주제는 자기가 내고픈 책이 아니라서 그냥 뭐 자기가 기획한 책을 좀 쓸 수 있겠느냐라는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책을 만드는 일 외에 관상을 보는 일을 즐겨 하신다면서 저한테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이제 이메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몹시도 등신 같은 일이었다. 저는 그때 제가 사실 셀카도 거의 안 찍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셀카를 찍고서 그분한테 메일을 보내드렸죠. 이제 그분이 제 글을 이제 검토한다는 편집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속상하다. 네, 다행히 뭐 관상은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귀가 아주 잘생기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관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다음 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글의 뭐 제목과 목차, 주제, 소재 다 정해줄 테니까 글만 써달라. 대신에 1세에 대한 인세는 없다. 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그 많은 작가 지망생분들이 그런 유혹에 좀 휘둘리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낸 분들의 SNS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일세에 대한 인세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SNS에 썼나요? 네, 그렇게 인세를 안 받았음에도 그 책을 낸 이후에 뭐 강연을 의뢰받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뭐 강연은 강연이고, 근데 또 글을 쓰는데 또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글을 알아봐주는 편집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보통 요새 뭐 책의 뭐 인세가 뭐 10%로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낮은 인세를 제시하는 출판사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세 무인세는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3,000부를 발행하면서 그렇죠? 300부도 아니고. 요즘에 일세에서 끝나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어쩌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런 꿈을로 그렇게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나쁘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편집자님? 그런 동종업계에 그런 XX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좀 너무 기본을 안 지킨 거고, 이건 정말 사실 인세도 너무 약소하죠. 사실은 그 노동력과 시간에 비하면.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하신 거는 너무 이상한 편집자였다. 그런 분에게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작가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이자면 작가님이 책을 다 낸 다음에 후속 작업을 막 하면서 사진을 제가 다른데 기사를 낼 거니까 달라고 했는데 그 편집자, 이상한 편집자한테 보냈던 사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참고용으로 보냈습니다. 네네. 보고 웃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사기 당하기 좋게 생기신 거예요. 그렇게 찍힌 사진이. 착하게. 그래서 이건 너무 사기 당할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자고 한 건가? 관상을 보고 낚아도 되겠구나. 착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그랬나? 너무 착하게 나왔어 사진이. 근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선한 게 드러나요. 이 글의 화자가 참 만나 뵙고 싶고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분들 이렇게 관상 사진은 주셨지만 나중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차곡차곡 따져보고 막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 착해서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렇게는 안 해도 되겠다. 혼자 안심을 하고 막 그랬답니다. 네네. 뭐 나름대로 좀 따져볼 거는 좀 따져보는 타입이라서. 네. 그러니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 내고 싶으면은 또 막 1,000만 원 내야 되고. 글쓰기 아카데미.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도 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뭐 하평 같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글을 써서 그런지 뭐 그럴 시간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글쓰기 아카데미 같은 곳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용이 과한 아카데미가 좀 많지 않나. 네, 돈 1,000만 원에 한 5주 과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면은 그 돈이면은 사실 자비 출판으로 책을 내도 몇 권은 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글쎄요, 그런 곳에까지 가서 글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글쓰기나 책 쓰기가 소망인 사람이라면 당장 서점에 가서 관련 책을 한 10만 원어치만 사서 보시더라도 맞아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글쓰기 아카데미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작가님의 이력이 더 이런 강의를 한번 하셔도 괜찮겠다. 그쵸. 그 딱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나한테 1,000만 원을 줘. 맨투맨으로 내가 1년 동안 케어해 줄게. 그런 생각이 들 것도 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글을 보여주시고 혹시 뭐 좀 알려줄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저는 그냥 막 알려주거든요. 알려드리면은
분들이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뭐 기프티콘을 보내주신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걸 해주셔서 뭐 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네. 것도. 네. 근데 이런 요즘 그런 강의 사이트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도 너무 소중한 경험이어서 이 책에 녹여내기도 했고요. 근데 60번에 64번이라고 돼 있나요? 64번. 6번. 66번. 첫 책을 이제 투고를 한 경험이 결국에는 근데 정말 내가 누구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생으로 문을 두들겨서 네, 해서 해낸 일들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는 책들에 대한 것이 더 감동이고 이런 노하우랄까요? 이런 투지를 사람들에게 되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불러주신 데가 있으면은 뭐 그 책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책이 나오면 죽자사자 홍보를 해야 된다. 예. 네, 저는 뭐 강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책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네,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큰 팁이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 홍보 수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직접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쓸 수도 있다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몰랐던 걸 처음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팁들이 작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거든요. 네. 이게 책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책 안에 썼지만 이 책은 실용서는 아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보통 요새 많이 나오는 뭐 글쓰기 책이나 책 쓰기 책 같은 경우 글이란 자고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고 쭉쭉 써주시는 책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책하고는 좀 성격 자체는 다른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실용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우리 편집자님의 멘트로 좀 메꿔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분명 작가 지망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 실용서들은 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꽂아주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라. 네. 근데 이 책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당신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더 이렇게 더 공감되고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편집자님께 좀